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저는 왜 이 재생농업을 하고 있을까요? Why?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작이 고등학교 때부터더라고요. 아직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떠든 벌로 이제 방과 후 야자 시간 시작 전에 운동장 10바퀴를 뛰게 됐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 이유가 굉장히 노을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운 노을과 그 그림자가 운동장에 드리워져 있고, 운동장 가운데서는 필드 하키부가 하키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한껏 얼굴을 올려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운동장을 뛰고 있었어요. 3층에 있던 저희 반 친구들이 저 새끼 미친 거라면서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시골에 가서 살아야겠다. 그때 저는 헤르만 헤세 소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흔히 낭만주의 소설가라고 하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숲이, 그 소설 그 주인공이나 그 시대 배경이나 그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느껴져요. 그 싱그러움. 내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고, 그런 풍경들을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좋아하던 시인이 윤동주라는 시인이었고, 윤동주 시인도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했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에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또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이 작가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죠.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 저는 숨 막힐 듯한 그 아름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막연하게 시골 생활을 동경했고 낭만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7살쯤에 대학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비영리 법인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학자금을 대줘서 편입을 하게 됐어요. 물론 뭐 편입하면서도 영리법인에서 일은 계속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구성된 걸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학과 공부는 등한시한 채 도서관에서 그런 책들을 읽고 혼자 뭐 써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서울대에서 사용하는 정치경제학 책을 입문서죠. 혼자 몇 번을 읽어가면서 독파하기도 하고 경제학 서적, 화폐의 원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녹색, 생태주의,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 그때 당시 유행하던 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태주의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인간과 자연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은 공존해야 한다. 라는 목표를, 그런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호주의 크리스탈 공동체였나? 그런 생태주의 공동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열심히 찾아보고 또 세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좌절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 생태주의자로서 어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거기에 몸 담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좀 아낀다고 해서 이 큰 흐름을 엎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를 중국이 혼자 배출하고 있었고요. 뭐 환경기구나 이런 데 중국은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현상적으로는 뭐 에너지를 당장 아끼고 분리수거하는 건 맞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접근했을 때 결국
경제 시스템, 지금의 우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또 신자유주의 이후에 자본이 국가를 넘어섰잖아요. 뭐 IMF도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터진 거지만, 자본이 국가를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가 이 자본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시대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나?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지? 당장 우리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20kg 쌀을 사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구조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도시나 농촌이나 국가가. 이것을 어떻게 바꾸죠? 저는 그때 좀 크게 낙심을 하고, 그냥 이런 한숨 속에서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저는 그냥 생태주의자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기술을 익힌다고 조선소에서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진해에 STX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은 뭐 K조선으로 바뀌었는데 용접을 하면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원룸이죠. 문 밖에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을만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귀뚜라미 소리를 감상하면서 윤동주의 시를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귀뚜라미와 나와 귀뚤귀뚤 귀뚤귀뚤.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흙만 어떻게 살리면 될 것 같다. 나는 흙을 살려야겠다. 나는 진짜 흙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용접사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평택에 올라오게 됐어요. 또 어느 날 또 도서관을 갔죠. 우연찮게 또 하나의 책을 마주합니다. 후쿠오카 마사노부라는 유명한 자연농업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쓴 책을 봤는데 그냥 벼농사를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저는 생태주의자니까. 하고 사실 말았어요. 그리고서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모으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시원하게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빚을 잔뜩 떠안은 채로 다시 조선소에 내려왔어요. 그 골반 같은 원룸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혼자 퀴퀴한 원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뭘 해야 되지? 난 진짜 뭘 해야 될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건 무엇이지?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고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용접사로서의 로망도 없었고 사업은 말아먹었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재생농업입니다. 이 재생농업이 너무 매력적인 게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도 굉장히 수확량도 많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존 농업에 비해서 2, 3배까지 수확량이 나옵니다. 게다가 노동력도 적게 든대요. 커다란 해머로 뒤통수를 맞은 듯이 큰 충격 아닌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재생농업을 파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고 그 원리를 공부하고 또 다시 그 책을 다시 읽고 또 원리를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책을 파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생농업은 진짜 매력적인 게 되게 게으른 농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에 이제는 미련이 없거든요. 열심히 일하며 많은 세월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땅과 동물, 풀들, 그리고 흙 속의 미생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풍요로운 농산물은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좀 놀랍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큰 나무 밑에 누워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언덕 밑을 내려다보면 농장에 소들이 있고 닭들이 있고 양이 있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구름은 떠다니는 거죠. 이게 내가 꿈꿔온 삶이구나. 이게 제가 지금 재생농업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선소의 조공 아저씨지만 저는 단순히 그냥 농업에 관심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제 숙명 같은, 제 운명 같은 그런 만남으로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